그때 영국 외상이 앵글로색슨 두 나라, 그게 뭐예요? 영국하고 미국은 스페인의 전 식민지를 차지할 의도는 없지만 다른 국가가 차지하는 것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것을 이제 유럽하고 이제 엮이기 싫기 때문에 이런 거를 거절을 했죠. 그 대신에 그 국무장관 존 퀸시 애덤스는, 이 사람이 이제 존 애덤스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이 성명을 미합중국 단독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걸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멀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로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남아메리카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쪽에 침략하러 오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주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목화 재배가 태산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남부의 기후가 목화 재배에 적합했지만 조면 작업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었다. 그래서 생산가가 너무 높았다. 조면 작업이 뭐냐면 목화에서 솜을 뽑는 그런 작업인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지고 이제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노예들이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었어요. 예, 이게 채산이 안 맞다 보니까. 근데 엘리 휘트기라는 학생이 그 기계를 발명해서 그 한 사람이 손으로 하는 분량의 50배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해요. 조면 기계. 예? 그래서 그때부터 조면 작업이 채산성이 맞게 돼가지고 거기에 노예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기계를 발명한 덕분에 노예들이 필요해졌다. 남부에서. 그 전까지는 채산성이 안 맞았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노예주하고 자유주가 있었는데, 요 주들이 서로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주가 생길 때 이게 노예주가 될 것이냐 자유주가 될 것이냐, 요거를 많이 신경을 썼는데, 오하이오 버몬트 여기가 이제 자유주가 되고 켄터키 테네시가 노예주가 됐어요. 오하이오, 그렇죠? 그다음에 버몬트는 여기 위쪽이에요. 요 주가 자유주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여기 좀 켄터키와 테네시, 여기가 이제 노예주로 결정이 난 거죠. 그 다음에 메인주가 자유주로, 미주리주가 노예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연방하고 상원에서 노예주와 자유주가 균형을 이루었다. 메인주는 이제 위쪽 여기가 이제 자유주가 되고, 미주리는 이제 켄터키 테네시 옆에 여기가 이제 노예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이지애나에서는 미주리를 제외하고 36도 30분 이북에서는 노예제도를 금지하도록 합의가 됐다. 자, 루이지애나가 여기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요 정도지만 옛날엔 더 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36도 30분이 어디냐면은 요 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선에 이남에서는 노예제도 해도 되는데 위에서는 안 된다. 미주리를 제외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합의를 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둘로 나뉘었는데 민주공화당과 국민공화당. 국민공화당은 존 퀸시 애덤스.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헨리 클레이. 이 사람은 주전론자 중 한 명이에요. 그다음 민주공화당은 앤드루 잭슨 장군하고 존 켈훈. 존 켈훈도 주전론자. 그래서 갈렸다. 그래서 이 민주공화당이 지금의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공화당이란 말은 지금의 공화당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관세 문제. 1812년 전쟁 이후에 이게 어느 전쟁이에요? 그 메디슨 때 영국하고 아메리카의 전쟁이죠. 그 영국이 시작 단계에 있는 미국의 공업을 억누르기 위해서 손해를 무릅쓰고 수출을 강행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세를 부과하는 그런 관세 정책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관세 정책이 남부 입장에서 보면은 남부는 목화를 수출하고 면제품을 영국에서 수입해야 됐기 때문에 그 관세를 물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관세에 반대했다. 그래서 관세 제도가 생기면 그거를 대부분이 남부에서 내기 때문에 관세 제도에는 이후부터 남부는 반대를 하게 되고 북부는 찬성하게 돼요. 북부는 왜 찬성해요? 재정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북부는 공업이죠. 공업이 보호를 받으니까 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을 두고 그 남부와 북부의 입장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중서부 쪽으로 수천 가족이 뗏목에 가축하고 살림살이를 싣고 미시시피 평원으로 이동했다. 미시시피 평원 어디예요? 아까 여기가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 데고 여기가 미시시피 평원이 되겠죠?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동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프랜시스 캐벗 로웰이라는 사람이 매사추세츠에 방적과 직포 공장을 만들었다. 이제 영국의 공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업을 하게 된 거죠. 방적이라는 건 뭐예요? 실을 짜는 게 방적이에요. 직포는 이제 천을 만드는 거. 근데 이제 요 공장을 만들면서 자, 아까 그 프랜시스 캐버 로웰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그랬다 그랬죠? 로웰이라는 그 도시를 만들었어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여자와 어린이를 고용했는데 일주일에 6일 그리고 매일 12시간씩 그리고 판잣집에 살면서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 영국 산업혁명 때 문제와 똑같은 거죠. 로웰이 어디냐면은 보스턴 있잖아요. 여기 로웰이에요. 여기 보스턴이고. 그리고 동부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남부는 어떤 상황이었냐. 소멸할 뻔하던 노예제도가 꼭 필요한 것이 됐다. 채산성이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남부는 이런 거죠. 아니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북부 사람들이 어떻게 남부의 노예를 갖다가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입장 차이를 보였던 거죠. 그리고 서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헌법을 만들 때 재산에 따른 선거 자격. 근데 이것을 철폐를 했어요. 서부에서. 그래서 보통 선거 제도를 전국적으로 보급시켰다.
그래서 원래는 각 정당 지도자들이 비공개적으로 협의회를 열어서 후보자를 이제 누구를 할 것인가를 정했는데 점차 대중이 선거에 참가해가지고 당 대회에서 유력한 후보자를 선택하게 됐다. 대중이 당 대회에서 한국으로 치면 이제 경선 같은 거죠. 그래서 협의회 시대에는 애덤스나 메디슨처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이제 후보가 됐었는데 당 대회 제도에서는 유명하든지 뭐 영웅적인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유리하게 됐다. 자, 그리고 서부가 미국에서 비중이 막중해졌다. 서부의 5개 주가 새롭게 연방에 가입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원의원이 2명씩이니까 10명이 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서부가 비중이 세진 거죠. 그리고 이 서부인들은 어땠냐? 앵글로색슨 조상에게서 지방행정기관하고 의회의 공개 토론에 대한 운영 방식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그런 식의 공개 토론식으로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앵글로색슨은 뭐예요? 영국에 있는 민족이죠. 미국이 영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생긴되기 때문에 앵글로색슨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잭슨 대통령 시대로 갑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대중들이 대통령을 뽑는, 그죠? 전에는 그 협의회에서 후보를 선정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보통 선거로. 그래서 앤드류 잭슨 장군이 유명하다 그랬어요.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이기고, 그죠? 그런 고문이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했던 사람. 근데 이제 캘훈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민주공화당이었다고 했죠. 근데 캘훈은 분리주의였어요. 그래서 주가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방은 원래 주권이 있는 주의 동의로 수립되었으므로 주에는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령의 합법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면 완전 거꾸로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연방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연방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각 주로 다 분리가 되겠죠. 근데 잭슨은 국가주의였어요. 그래서 잭슨이 보호관세법에 서명을 했는데 남부는 이걸 안 좋아했다 그랬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이걸 무효라고 하고 이거를 연방 정부가 강행하면은 우리는 연방에서 이탈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 잭슨이 해군을 찰스턴에 파견해 가지고 진압을 하려고 했다. 자,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여기에요. 남쪽, 남부. 찰스턴이 여기는 항구 도시. 그래서 요런 뭐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우리가 이제 이탈하겠다라고 하니까 헨리 클레이가 이 누구죠? 주전론자. 국민공화당의 주전론자.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그런 타협안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연방을 이탈하는 일은 없었죠. 그리고 미 합중국은행 이거 누가 만들었죠? 앤드류 해밀턴, 그렇죠? 근데 잭슨 대통령은 이걸 싫어했어요. 부채를 짊어진 농민과 농민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그 국가 발전에 공헌을 하긴 했지만 농민들을 좀 너무 착취한다 이래가지고 잭슨이 미합중국은행에서 정부 자금을 인출해서 다른 은행에 예치하면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잭슨 대통령은 미합중국은행을 싫어했다. 잭슨이 이제 대통령직 2기
그러니까 그 재선됐을 때 번영을 누렸다. 물가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뭐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번영을 누렸다.